안녕하세요. 내일 쇼쇼쇼 박경아입니다. 네, 이번 시리즈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뷰티샵 실전 경영 노하우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수익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익 관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 관리 2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답은 간단합니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매출을 많이 하면 돼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한테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많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매출 객단가를 높여. 그럼 또 매출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또 뭘까? 그 다음에 방문 객수를 늘려야 돼. 방문 객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뭘까? 고객님이 자주 방문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자주 방문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차차적으로 저하고 나중에 매출 관리에 관한 실전 경영 노하우 편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건 비용하고 지출 관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매출 관리하는 건 사실상 원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매출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비용을 어떻게 쓰고 내가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비용이고 이게 지출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간과하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매장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해라. 매일매일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수입이 들어왔고 얼마만큼의 매장에 지출이 들어. 예를 들면 매장 가계부를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가 가계부 쓰잖아요. 가계부 써서 내가 우리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써서 얼마만큼의 저축을 할 수 있는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하듯이 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장 가계부를 써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루하루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지출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돈이 새고 있지? 어떻게 이 돈을 관리를 하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다 보면 얼추 내가 이런 비용이 이 정도 우리 매출에 대해서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매출에 대해서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매장에서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와. 그런데 우리 매장에서 1,000만 원이 급여로 나가. 그러면 50% 비율이 급여 비중으로, 인건비 비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인건비 비중은 지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직원들 복지 수준이라든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 40% 정도를 넘어서면 조금 위험한 수준에 올라와요. 수익을 조금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건비 비중은 우리 매출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 한 달 쓰는 재료들이 있어요. 한 달 한 달 내가 얼마만큼의 재료들을 쓰는지 다 축적해가지고 누적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내가 2천만 원의 매출을 하는데 200만 원 정도의 재료를 매월 쓰고 있어. 그럼 10%의 내가 재료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10%의 재료비를 쓰는 게 과다한 건지 아니면 이게 조금 과소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좀 과다했다라고 하면 이걸 조금 줄여서 9% 내지 8%를 한번 줄여볼까? 혹은 이게 과소하다. 근데 사실 10% 이상을 넘기시면 안 돼요.
10% 이상을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재료비로, 왜냐면 우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 판매를 하는 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10% 이상을 넘기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율로 여러분들이 최적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매장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를 5천만 원 주고 했어요. 그 5천만 원 주고 그 5천만 원에 대한 인테리어 감가상각비를 나눌 때 우리는 보통 5년 동안 인테리어 감각을 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내가 5년 동안 그걸 나눠보는,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우리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내가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대출을 받고 나는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매달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걸 지급이자를 내고 있죠. 그럼 그 이자도 물론 투자 비용으로 톡하고 있지만 그 투자 비용 안에 그게 여러분들이 매월 나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원권 30만 원을 고객님이 가입을 하시면 30만 원에 대해서 10% 정도를 저희가 뭐 적립금으로 넣어드린다거나 혹은 10%를 할인해 드린다거나 라는 그 10%라는 금액이 있어요. 사실상 고객이 30만 원의 회원권을 끊었을 때 10% 적립을 해드리면 우리는 매출은 30만 원이 되지만 우리가 나가게 되는 비용은 33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중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진짜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3만 원이라는 돈이, 10%에 대한 3만 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비용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장 내역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장 가계부에 여러분들이 기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비용으로, 그 다음에 내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프로모션 비용, 지급이자 비용, 그 다음에 한 달에 나가지는 않지만 부가세 나가는 달, 종소세 나가는 달,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그걸 12로 나눠서 그걸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연간을 계산으로 했었을 때 내가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는지, 얼마의 마진이 정말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하는 방법, 툴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재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는 제가 다음 차수에 한 번 더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건데요. 오늘은 중요한 거, 수익률을 높이려면 일단 비용과 지출을 줄여라. 그 비용과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매장 가계부를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장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최적화 비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인건비 비율, 재료비 비율, 임대관리비 비율, 직원 복리후생비 비율, 이런 비율들을 여러분들이 측정해 놓고 그 비율 안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짜놓고 그 예상 설정한 금액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고 관리를 해라. 재고는 왜?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 재고 관리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매장에 있는 자산 관리와 지출, 비용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우셨나요? 근데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경영자라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지식기술 경영자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박경아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